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가장 행복했던 단오 축제의 밤, 서연은 지훈이 곧 떠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악보 노트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함께 꿈꿨던 미래는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라이브 카페의 낡은 나무 문 앞에서 돌아선 그 순간부터 극작가 서연의 세상은 다시 색을 잃고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구름 위로 띄웠던 행복과 설렘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 곳곳을 후벼 파고 있었다.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축제의 마지막 불빛이 어른거리는 거리는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잔인한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걷고 또 걸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뒤에서는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조롱이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작업실에 들어선 그녀는 제일 먼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오늘 낮까지 써내려갔던 희곡의 한 장면이 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주인공이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행복한 장면? 그녀는 그 문장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지훈과의 추억이, 그의 미소와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분노에 찬 손길로 딜리트 키를 눌렀다. 애써 쌓아 올린 문장들이, 그녀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하얀 공백 속으로 무참히 사라져 버렸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이었다. 그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떠날 사람이면서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까? 왜 그런 목소리로 미래를 약속했을까? 함께 꿈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잠시 머물다 가는 길 위에 남기는 가벼운 추억거리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해해 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뇌리에서 맴돌았다. 이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던지는 잔인한 위로일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에 젖었던 벚꽃 잎을 꺼내 보았다. 투명한 책갈피 속에 곱게 눌려있던 꽃잎은 이제 생기 없이 바싹 말라 있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의 마음처럼.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서져라 꽉 쥐었다. 바스락 하는 소리와 함께 한때 그녀에게 희망을 선물했던 작은 기적은 가루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흩어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울린 것은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잘 들어갔어요. 어제 제 노트, 서연 씨가 가져간 거 맞죠?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래요? 그의 평온한 메시지는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거짓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의 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내 마음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그를 마주하고 그의 변명을 듣고 혹시라도 흔들리게 될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리듯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날부터 서연의 의도적인 외면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업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대학로의 풍경이 보일 때마다
혹시라도 그가 거리를 걷고 있을까 봐 두려워 두꺼운 커튼을 쳐버렸다. 며칠 동안 쌓인 먼지와 퀴퀴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 어둡고 고립된 공간이 지금 그녀의 마음 상태와 가장 닮아 있었다. 지훈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꺼두었던 휴대폰을 잠시 켜면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통씩 쏟아져 들어와 있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걱정돼요. 작업실 앞에 와 있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문을 열고 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굳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정말로 미안해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혹은 끝까지 변명하며 자신을 기만하는 것도 그 어떤 결과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기제는 침묵과 외면뿐이었다. 한편 지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불과 며칠 전 단오 축제의 밤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진심을 담은 연주에 눈물 글썽이며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하루아침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돌변해버렸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작업실이 있는 낡은 건물 앞을 서성였다. 혹시라도 그녀가 잠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창문 커튼이 열리지 않을까,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실은 굳게 닫힌 요새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에 가보기도 하고 함께 걸었던 벚꽃길을 혼자 걸으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모습을 감춰버렸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지훈은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았지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축제의 밤에 했던 약속이 그녀에게 부담을 주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자유분방한 모습에 실망이라도 한 걸까? 수많은 추측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이 되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절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흘러갔다. 한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슬픔과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다른 한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거리를 헤맸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했다. 시작이 그러했듯 끝맺음 또한 분명해야 했다. 이대로 그를 보내버린다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응어리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를 직접 만나 그의 입으로 직접 이유를 듣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그녀는 일주일 만에 휴대폰 전원을 켰다. 여전히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새로운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몇 번이고 허공에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그녀는 아주 짧고 차가운 문장을 써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만나요.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갈게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약속은 그렇게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정해졌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서점 앞, 비가 내리던 그곳에서 두 사람의 어긋나버린 시간은 마침내 마지막 교차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약속한 오후 2시가 되기 10분 전, 서연은 이미 그 낡은 서점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낡은 처마, 빛바랜 간판,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오래된 책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는 설렘과 희망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끝을 고하는 처형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었다.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절대로 울지 말자. 그의 변명에 흔들리지 말자. 최대한 담담하고 냉정하게 그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윽고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일주일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언제나 자유롭게 빛나던 눈동자는 빛을 잃고 깊이 가라앉아 있었고 잘 다듬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다. 그 역시 지난 시간이 몹시 힘들었음을 그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 단단했던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려 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간신히 감정을 추슬렀다. 지훈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는 그저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라리 먼저 이 지독한 정적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지훈의 눈동자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뭐료? 서연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떠난다는 거요. 서연이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원망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어차피 서울을 떠날 거면서 왜 그런 약속을 했죠? 왜 나한테 희망을 줬어요? 나 가지고 장난친 거였어요. 마지막 말은 그녀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 있었다. 떠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갑자기 자신을 피했던 이유,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서연은 차갑게 되받아쳤다.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나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겠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훈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정말이에요. 서연 씨,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몇 번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서 그래서 바보같이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변명은 서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타이밍. 행복. 당신의 그 행복 때문에 내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전부를 걸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멈춰버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지훈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세상 누구보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망설임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변명이 아니었다. 숨겨왔던 그의 진짜 진심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하지만 떠나야만 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저한테는 몸이 아주 많이 아픈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공기 좋은 시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노래를 하고 굳은 일을 닥치는 대로 해왔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단오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날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고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다. 서연은 흐르던 눈물을 멈춘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한 곳에 얽매이지 못하고 떠돌았던 것은 낭만이 아니라 아픈 동생을 위한 처절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서울에 온 것도 사실은 큰 병원에서 동생의 치료 방향에 대해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였어요. 잠시 머무는 동안 우연히 서연 씨를 만났던 거고요. 당신을 만난 건 내 팍팍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무거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맑은 눈을 보고 곧 떠나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당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서연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하며 그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 역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별을 준비해야 했던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 얘기를 진작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랬다면 나 이렇게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이번에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어두운 현실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눈물과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모든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실된 이해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던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의 엇갈렸던 시간은 마침내 하나의 진심으로 포개지고 있었다. 서로의 눈물을 통해 모든 오해와 원망을 씻어낸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슬프지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지훈 역시 더 이상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다가올 이별을 담담하게 마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그들의 첫 만남을 기억이라도 하듯 회색빛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는 이슬비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되어 낡은 서점의 처마를 투둑 두드렸다. 그날과 똑같은 풍경, 똑같은 빗소리. 모든 것이 그들의 시작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지훈은 빗물이 떨어져 아스팔트 위를 적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치에 바람에 실려온 연분홍빛 벚꽃 잎 하나가 빗물에 젖어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이미 계절은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 지지 않고 남아있던 마지막 벚꽃 잎인 듯했다. 그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인연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그 작은 꽃잎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을 머금은 꽃잎은 그의 손가락 끝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젖은 벚꽃 잎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날 내가 이걸 줬었죠. 지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그때는 내 음악을 들어준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등으로 전해져 왔다.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약속. 그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고 내 마음은 언제나 이곳,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증표예요. 서연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꽃잎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 꽃잎을 받았을 때 그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받은 이 꽃잎 속에서 그녀는 이별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재회의 약속을 보았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애써 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믿음에서 피어나는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도 자신과 같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기다릴게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감싸 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 이야기가 완성되어 이 대학로에서 가장 크고 멋진 무대에 오르는 날,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정중앙의 자리를 당신을 위해 비워둘게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 반드시 그 무대를 만들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용기로 내 이야기를 완성해낼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그와의 약속을 자신의 꿈과 단단하게 엮어내고 있었다. 지훈 역시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대답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당신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날, 내가 만든 음악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내 동생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해진 모습으로 당신의 가장 멋진 관객이 되어줄게요. 그러니 서연 씨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가가 되어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완성될 이야기와 관성될 음악이라는 구체적인 미래의 약속이 두 사람을 굳건하게 연결해주고 있었다. 이별의 시간은 피할 수 없이 다가왔다. 지훈은 이제 정말로 떠나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눈빛을, 미소를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갈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빗속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가 젖은 땅 위로 점점 멀어져 갔다. 투둑, 투둑. 빗소리 사이로 멀어지는 그 소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리듬처럼 들렸다.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소리였다. 마침내 그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서연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그의 마음이 담긴 벚꽃잎이, 그리고 가슴 속에는 그의 굳은 약속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았다. 빗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벚꽃 아래에서 잠시 쉼표를 찍었다. 마침표가 아닌 더 깊고 아름다운 다음 장을 예고하는 애틋한 쉼표를.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았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벚꽃 아래에서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젠가 다시 그녀에게로 향할까요?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